주성 엔지니어링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주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외에도 우주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AJT 관련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주가 시가총액은 이제 5위권,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죠. 또 한 종목을 더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이란 기업.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최근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와 삼성전자 실적 개선 기대 등 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이번 반도체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DR 이슈는 어찌 보면 이벤트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라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 자체를 조금 더 높이는 재료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아까 전형적인 고질적인 생각,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주식의 저평가라는 것도 조금 탈출해 줄 수 있는 신호가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이제 6월 말에 6월 24일 기준으로 이사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7월 10일 정도에 하이닉스의 주식을 미국에 상장하는 바로 ADR이 이제 진행되는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이제 7월 초순 정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일단 부차적인 증권 신고서 발행이라든지 기타 관련해가지고 한 1770만 주 정도를 우리가 DR 형태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사이즈는 작아요. 1770만 주면은 바로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DR의 주식수가 1770만 주라서 좀 작습니다. 작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도 ETF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ETF를 할 수 있는 SOXX, 제가 말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중소형 운용사들의 종목에서는 충분히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가 똑같은 가격으로 밸류를 높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자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실례로 미국의 대만의 TSMC는 이미 미국의 DR을 상장한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대만 본토에서 거래되는 그 TSMC 가치보다 TSM의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의 밸류가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전체 시장의 그 PER 밸류가 한국 전체 시장의 밸류보다 얼추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오면서 PER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배가 훨씬 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배, 12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맞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R과 SK 하이닉스의 PER 격차가 지금 대략적으로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1,200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대략 포워드 PR이 11배 조금 안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한 300만 원, 290만 원 전후해가지고 7배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똑같이 간다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7배에서 11배니까 4배 정도 숫자 4가 남았죠. 11 빼기 7 하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승수로 바꿔야 되니까 대략 한 50%? 예, 50% 정도니까. 그러면 가서 계산할 때, 그럼 하이닉스가 300에서 50%면 450만 원이야? 그건 이제 가장 이론적인 수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멀티플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는 상당히 이제 우리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의 몸값을 하이닉스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생각하면 투자분들이 아니, DR은 하이닉스만 상장하고 ADR은 삼성은 없는데 어차피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치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관점이 또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 한 50명이 있으면은 반에 50명 중에서 이제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옛날 시절인데 반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우등반이라 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킬 때 따로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은 12시까지 집에 가지 마.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거의 6시 출근, 등교 12시 하교할 시절이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아무리 이제 빽이 좋아가지고 우등반에 갔는데도 얘가 만약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탤런트가 없다면 우등반에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DR 상장이라는 외형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리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표면적으로 하이닉스가 HBM4E 12단을 뭐 샘플 테스트를 출시한다더라.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엔비디아 쪽으로 베라루비를 출시한다더라. 뭐 기타 등등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전선왕이 뭐 윈도우 PC를 하이닉스 DDR4에 뭐 5로 양산을 맡긴다더라.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옛날 제가 비슷한 이야기 들었는데 3개월마다 가져오는 그 성적표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랠리 언제까지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2등 하던 애가 3등 하면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우등반이지만은 대신 3등 하던 애가 2등을 하고 2등을 하던 1등을 하고 또 1등을 하는데 처음에는 90점으로 1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91점으로 1등하고 그러면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1등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 클래스를 상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경상도에서 1등 하던 애가 서울에 와서 1등 하게 되면 걔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61만 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4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황과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증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 사실 SK증권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평가하는 방식을 애널리스트의 고유 영역의 독자적 판단으로 먼저 출발을 한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 애널리스트 분들이 밸류를 평가할 때 지금 말씀드린 목표 주가요. 그러니까 밸류 플러스 멀티플을 계산할 때 그네들의 이제 기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래 현금, 미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SOTP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분석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PBR로 분석을 했습니다. PBR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절대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뽑아내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SK증권에서는 방식을 많이 바꿨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목표 주가 61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의 근거가 됩니다. 뭘 바꿨는데? 멀티플을 바꾼 거예요. 이거 바꿔도 되는가? 그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애널리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포로들이 이익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배수를 곱한 겁니다. 밸류 자체를 떠나가지고. 근데 밸류 자체를 높게 보는 60만 원대, 400만 원대, 뭐 KB도 있고 노무라도 아까 보니까 최근에 57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이 나오는 거는 다 결과는 다 똑같아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에 대한 추정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70만 원 부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건 어떤 차이냐면은 지금 HBM4에 대한 기여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HBM4는 확실히 기존에 말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DDR5와는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장기 계약이고, 뭐, 물론 반도체가 비싸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그 약간의 추정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냐면 26년도 영업이익보다는 리포트 잘 보시면 전부 다 27년도 영업이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7년도에 뭐 400조 전후를 수익을 내겠더라. 아니면은 하이닉스도 뭐 300조 중반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베라루빈의 양산 시점 자체를 하반기로 점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정치가 어찌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범용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와 캐파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 이제 알파를 주려고 그러면 멀티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4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분기 100조 원을 해줘야 돼요. 100조 원. 그것도 이제 빠른 속도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수치로 잘 안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별려져 있는데, 이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의 절대 수치에는 많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참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뭐 만약에 400만 원 간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의견 또 바꿔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바꾸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리딩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말하는. 증권사들의 이 의견은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어떻게 60만 원, 400만 원을 뽑아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걸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와요. 뭐를 양산하고 출하하고 쇼티지가 어쩌고. 그래서 그런 데 만약에 결의 의견이 만약 흠결이 없다면 쭉 밀고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참조하시고 증권사의 목표 가격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쵸? 전쟁, 고유가, 고금리,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애널리스트분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은 그 기업의 가치와 밸류를 가지고 이 기업의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목표 주가를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한번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롤링을 하시는 거고, 목표 주가를 높여도 불구하고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클 때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300만 원대인데 400만 원이면은 우리가 상한가할 때는 400만 원인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은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투자 매력이 더 높은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이 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6월달, 7월달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한때 또 시가총액도 삼성전자를 역전하고 했던 거는, 일단은 하이닉스엔 있고 삼성에는 없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이닉스의 DR 상장, ADR 이슈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에는 없는데 삼성전자에는 지금 현재 바로 닥친 거. 그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위한 자사주 임직원들 상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부분. 충당금 설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사실 5월달 초였나요? 삼성전자 노조와 일정 부분이 잠정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자사주를 주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미 일정 부분의 자금 자체를 미리 우리 자동차로 치게 되면은 손실에 대비해서 이익을 빼놔야 되거든요. 그걸 충당금이라 그럽니다. 충당금인데 그 금액에 이제 쌓이게 되면은 정가세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00조에 대한 기대치를 있는데 이거를 충당금을 빼고 봐야 될지 놓고 봐야 될지. 애널리스트는 사실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실제로 목표 주가를 뽑아냈는데,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보려된 거는 100조예요. 삼성으로 치면. 근데 충당금이 대략 20조가 빠져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아니 100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 6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아무리 그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 정도가 충당금으로 빠져버리면은 절대치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80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확인하셨던 누가 더 높습니까라고 보는 거는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다이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벤트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속도 조절은 좀 있었고, 일단 6월과 7월 초에는 확실하게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가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엑셀레이터를 가했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반도체 소부장 탑3와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부장 중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턱없이 못 간 기업들 되게 많은데요. 못 간 기업도 많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은 돼 있지만은 코스닥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기업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실적 이야기 하잖아요. 메모리,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해서 상장으로 들어오는 45조 원의 금액을 뭐 평택이나 용인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많이 공장을 짓는 거니까, 공장을 지으면 일단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기계 중에서 이렇게 고도화될 때 가장 비싼 기계가 보통은 전공정 단계에 있는 기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럼 소부장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오히려 전반부에 있는 전공정 관련 기업 중에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식각도 있고 세정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연마도 있고, 연마는 이제 맨들맨들 닦는 건데, 제가 좀 가장 중요해 보는 거는 그래도 청착 장비 기업들입니다. 청착이라는 건 이제 붙이는 걸 말하는데요. 뭐 ALD 원자층 부청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종목을 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테스. 네, 테스가 대표적인 청착 관련 기업이고, 그 다음에 원자청 정척 방식을 사용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주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외에도 우주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AJT 관련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주가 시가총액은 이제 5위권,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죠. 또 한 종목을 더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 PSK라는 기업입니다. PSK는 사실 조금 재미난 기업인데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사업회사가 있고 지주사가 있는데, 사업회사는 사업회사대로, 지주사는 지주사대로,
지주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PSK와 PSK 홀딩스가 그런 그룹이고 또 하나가 반도체 소재의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쪽으로 넘어가는 반도체 소재보다는 오히려 장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관련 기업들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진다면 약 20%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도 결국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증권계에서는 목표주가 270만 원까지 제시했는데 대표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닉스가 29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2천조 원입니다. 네, 2천조 원이고 SK는 이제 지배구조상 메인 상단에 이제 채권 회장이 지배하는 주 SK가 있고 그 중간 지주사 성격의 SK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 SK 스퀘어가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의 주주 지분율을 한 20.1%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산수 한번 해보면 2천조에 20%면은 400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SK의 지분 가치, 스퀘어의 지분 가치는 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해도 4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뭐 사실 절대 주가 200만 이하에서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분법 평가 이익만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되진 않아요.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할인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렇게 지주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고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아직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주사 제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지주사 전환 체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해서 지주사들이 갖고 있던 뭐죠? 자사주 다 소각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일단 생각할 때는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이렇게 산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하이닉스가 2천조인데 20% 갖고 있으니까 SK스퀘어의 지분은 최소한 400조는 돼야 돼.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무리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의 지분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SK 스퀘어도 같이 동행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어느새 5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근데 SK 스퀘어는 사업회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 사실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회사다 보니까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어느도 가치를 평가하는데 충분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이 코리아 시장에서의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는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의 사례를 똑같이 생각하시 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회사가 100조인데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20%다. 그러면 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관점에서 이 자회사의 지분 20조 원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반영 안 됩니다. 거의 50% 정도는 반영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첫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케일 주가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주가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이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왜냐면 저는 지주사를 가지고 이제 가치를 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주가가 움직이는 그 시가총액의 흐름 자체는 결국 모회사, 그러니까 사업회사죠.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증가와 궤적을 같이 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만약 하이닉스 주가보다 스케일 주가가 조금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릴 때는 정상, 빠를 때는 최근에 하이닉스의 그 ADR 상장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지주사에게 조금 유리한 이슈가 있을 때만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